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도 석 소장님과 함께 여러 대학의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석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및 무전공 확대로 인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들이 예년보다 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런 만큼 해당 변화 사항들이 입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생긴 변화 사항을 짚음과 함께 콘텐츠의 핵심인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주요 전형의 입결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입결을 해석할 때의 주의점이 특히나 지난 시간 석 소장님께서 분석해주신 경희대학교와도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지라 해당 콘텐츠 역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서울 캠퍼스에 이과대학은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 관련 모집 인원 변동 사항은 없지만, 최근 자유전공학부 및 무전공 선발이 확산에 의해 건국대학교 역시 모집 단위가 개편되고 모집 인원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의 변경 사항에 대해 모두 첨부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이 팀장이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모집 단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자유전공학부 및 무전공 선발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 팀장이 수시 기초 강의 1편에서 해당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린 바 있으니 이 또한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모집 단위 개편 및 신설 사항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합인재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폐지되었으며, 여러 학과가 하나의 학부로 통합되기도 하고, 여러 모집 단위가 여러 모집 단위로 이리저리 섞이는 등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여러모로 재조합된 모습입니다. 또 건축대학 및 수의과대학과 같이 단일 모집 단위가 하나의 단과대학에 소속된 경우, 그리고 경영대학 및 사범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들은 소속 단과대학이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KU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일반적인 자유전공학부의 개념과 비슷하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을 제외하고 전 모집 단위 중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각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인원 증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집 단위 개편이 상당히 복잡한지라 정리가 까다로워서 해당 자료를 제작할지 말지 이 팀장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25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사이에 인원 변화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실제 세부 모집 단위 인원 증감을 보셔야 심각성이 더 이해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는 학사구조 개편에 의한 영향을 받은 모집 단위입니다. 학사구조 개편이 1대1로 대응되지 않아서 관련 모집 단위는 아래에 모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의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과의 경우 기계항공공학부의 일부와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를 통합하였기에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과의 아래에 기계항공공학부 및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를 모두 기재해 두었으며, 기계 로봇 자동차 공학부도 기계항공공학부를 흡수하였기 때문에 기계 로봇 자동차 공학부의 아래에도 기계항공공학부를 기재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에 들어 폐지된 모집 단위입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비율로 각 모집 단위의 인원을 배치했는지는 알 겨를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자료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입결 자료에 있어서도 해당 방식대로 모집 단위를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고요. 증감 양상을 보시면 사범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전체 모집 인원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인원인 422명은 전체 모집 인원이 14%, 무전공 선발인 KU 자유전공학부 인원 308명은 전체 모집 인원이 10% 정도에 해당하니 총 24% 정도나 되는 인원을 다른 모집 단위에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모집 단위 인원 감축이 필연적이겠죠. 첨단학과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늘려주는데, 자유전공학부 및 무전공 모집 단위를 위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 개편을 하도록 하지 따로 증원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 석 소장님께서 분석해주신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건국대학교도 그렇고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양상이 많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콘텐츠의 자료는 건국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입학처의 입결 파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나 모두 내신 등급 데이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내 전 과목의 산술 평균을 낸 등급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는 이수 단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입시를 위해 산출된 등급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132명이라는 큰 인원 확대가 자유전공학부들의 의함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부터 어차피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도 진입할 수 없는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은 잠시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전체의 모집 인원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인문계열 모집단위나 기계로봇 자동차 공학부를 제외하고 그냥 모든 기존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의 선발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컷이 위에서 잘리니 입결이 높아질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 푸른색으로 표시한 모집 단위는 학사구조 개편이 영향을 받은 모집 단위로 타 모집 단위에 통합되거나 타 모집 단위를 흡수할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인원이 어떻게 분배된지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관련 모집 단위는 함께 표기해 두었다고 말씀해드렸으니 앞서 첨부한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모집 단위 개편 자료나 이 팀장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세부 모집 단위별 인원 증감 자료를 함께 띄워놓고 해당 입결 자료를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와 합쳐진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단일 컴퓨터공학부만 따져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공학부는 자연계열 인기 모집 단위로 꾸준히 자연계열 모집 단위 입결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인원까지 확 줄어들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없으니 내신 컷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기존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지원을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공학부를 써야 할 텐데 2024학년도에는 격차가 덜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이전보다 더 높은 내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또 다른 특징은 서류평가 30%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서류평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성적 사항과 교과 세특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건도공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70%, 서류 3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계열 및 전공에 맞게 서류를 관리해 두었는지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정량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희망을 걸 수 있는 홍익대학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구조에다가 올해 조금 축소되기는 했어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보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영역이 많아서 서류의 영향이 비교적 크기는 합니다. 일단 공학대학 등 특정 계열을 지망하기는 하는데 내신이 해당 단과대학의 최고 인기 모집 단위는 아니지만 또 지원하기에 그럭저럭하고 어떤 방향성은 없지만 이것저것 비슷한 느낌이 비교과를 쌓아둔 학생들의 경우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도 많고 학과 적합성보다는 폭넓은 계열 적합성을 조금씩 건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기존이었다면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고려할 수는 있었던 내신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교과 이수 노력이든 세특이든 어느 정도 학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첫 번째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할 것인지 두 번째로 지망학과에 그대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틀어서 1단계 합격 이후 면접을 필사적으로 준비하실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전체 전형 선발 인원조차 줄어들어서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모집 인원이 줄어든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두 전형 모두 어찌 보면 기존 학과 모집에서는 각 전형이 성격에 부합하는 정예 군단만 남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건국대학교의 특정 단과대학을 노리는 학생이 기존이었다면 낮은 학과를 노리고 카드를 썼을 텐데 이제는 어차피 진학 이후에 열심히 해서 인기과 가즈와 메타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지원 카드를 확정해버릴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과 또는 예상치 못한 학과에서 입결이 낮게 잡힐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셔서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경쟁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 입결 자료의 구성이 작년에 비해 조금 달라져서 여기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자유전공학부들이 신설에 따라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된 만큼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을 비교하는 지표 2를 추가해두었습니다. 이외의 지표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표 2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이 50% 내신컷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값으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최종 등록자들 간 내신 성적이 촘촘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0% 내신컷 성적이 합격자들을 10명이라 했을 때 5등에 위치하는 학생의 성적이고 70% 내신컷 성적이 합격자들을 10명이라고 했을 때 7등에 위치하는 학생의 성적이라 기타 1, 2, 3등 그리고 9등, 10등 등등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를 설명한 지표라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 2023학년도에 모집이 실시되지 않은 모집 단위의 경우 회색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문화 콘텐츠학과가 기존에는 1.8등급 정도 입결이 잡히다가 2024학년도에 2.2등급 정도로 입결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러한 모집 단위의 경우 2.2등급이라는 수치만을 보고 입결이 반등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문화 콘텐츠학과 같은 문과대학의 경우 그나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주요 전형 선발 인원에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 다른 모집 단위들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라 입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라인이 어떤지 참고만 하시고 그보다는 이 팀장이 방금 설명해드린 여러 사항을 고려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전형 자체의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논의를 한다던 단과대학들을 제외하고 각 단과대학의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선발 인원도 남김없이 털린 양상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은 모두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인원으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인원은 모두 KU 자유전공학부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들은 오늘 다루는 두 전형만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KU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즉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특정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이 대학 진학 후 특화 전공을 찾도록 한다면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정말 모르겠으니 대학 가서 찾아보겠다 보다는 자신이 자유전공학부에 진학 후 어떤 진로 방향성을 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179명이라는 매우 많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지원군 및 합격군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KU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으니 건국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희망 진로는 없고 높은 내신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진로 탐색 노력을 어필하려는 학생, 반대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으니 특정 계열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학생 등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며 특정 유형의 학생만 주로 합격한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석 소장님께서 합격 사례 콘텐츠로 다루어 주셨던 사례처럼 프로그래밍을 통한 마케팅 자동화와 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전공만으로는 부족한 학생들이 보다 눈에 띄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마다 2학년 때 그냥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지 학생이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전공 체계를 열어두는지는 내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자여도 둘 중 어느 전공을 메인으로 설정하여 깊이 파고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삼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푸른색으로 표시한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에 개편이 영향을 받은 모집 단위입니다. 건국대학교까지는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어교육과 같은 어문계열 모집 단위나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인기공학계열 모집 단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2등급 중반 정도까지가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비교과 수준이 적당하거나 그냥저냥 준수한 수준이라면 해당 등급대를 많이 넘는 등급 라인은 참고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 점은 일단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각종 자유전공학부도 늘어나서 진로 역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당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입시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지원하기 적합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 더해 강력한 전공 적합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입니다.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신설에 따라 기존 학과 모집에서는 진짜들만 선발하려 하리라는 뜻입니다. 건국대학교 전체 학과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KU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및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즉 KU 자유전공학부에서 학과 자체의 입시만을 바라고 오는 학생은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나 정시 모집으로도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드렸듯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입시를 위해서는 본인이 특색 있는 이미지를 잡으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나 건국대학교 무전공 입학이 첫 해인 만큼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쌓인 상태에서 이미지를 잡는 것과 첫 해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임팩트가 다르겠죠. 이 팀장이 생각을 하기에는 융합과 공학이 그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모집 인원이나 전형별 모집 인원이나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증원을 고려해도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단과대학이 공학대학입니다. 그래서 TO상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KU 자유전공학부 소속 신입생들도 어느 정도 공과대학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장 익숙하게는 AI라는 분야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앞서 예시를 든 마케팅의 자동화처럼 공학기술과의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꼭 마케팅의 자동화, 단순 행정의 자동화 등등 인문예술 분야와 접목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어떻게 융합적으로
방향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커리큘럼 상으로 유통 물류라는 것이 경영학, 산업공학, 더 나아가면 무역 쪽까지 섞여 있으니 1학년 때기 다양한 학습을 통해 산업공학 베이스로 식품 쪽을 추가로 공부할지 식품을 메인으로 전공하되 그중 효율에 집중해 산업공학도 전공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잡을 것인지 고민하겠다는 식의 이미지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컨셉을 잡을 때에는 실제로 교과 성적이든 비교과 활동이든 여러분이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마케팅이 자동화라는 이미지를 잡았던 학생도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마케팅 비교과뿐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드러나는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건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